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이병입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세 번의 시리즈를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뇨를 주로 한 28년째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간단히.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약이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있겠죠. 네,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당뇨병 약만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떨구나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새 그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돼서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말 카더라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그 세 개를 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포도당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중 내 포도당이 올라가죠.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혈당이 140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요 안에서 움직이고 돼 있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대개는 이제 한 4시간 정도면 거의 정상이 되고, 물론 음식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 4시간, 3-4시간 뒤에는 거의 다 이제 맨 아래까지 떨어진 걸로 돼 있고, 요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요게 그 식후 혈당이 좀 지나치게 정상보다 30에서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 물론 정상에도 가능하지만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말하고요. 이런 기준은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은 비정상이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상이 올라간다면 약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혈당을 보면은 단순당은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죠. 특히 이제 설탕 뭐 요런 게 되겠죠. 설탕 같은 거요. 꿀 요런 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탄수화물은 요렇게, 과일육 요런 거는 이제 요렇게 가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스파이크는 올라가진 않지만 이렇게 낮은 산이 되고, 지방은 이제 오래 가죠. 기름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수를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적어도 3-4시간 전에 이미 끝나고요. 고기를 먹으면 처음엔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로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4시간, 3-4시간 정도 되면은 되게 정상이 되는데,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혈당이 이제 6시, 7시까지 가고, 특히 지방을 먹은 경우에서는 되게 삼겹살 같은 거 먹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6시, 7시 삼겹살을 뭐 3인분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10시간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까지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지방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서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스파이크가 없지만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커브를 그린다는 걸 좀 알고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이제 얘가 몇 개 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히 이제 우리가 밥이 있잖아요. 밥에다가 쌀밥만 먹으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지만, 비빔밥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 좀 섞고 참기름도 좀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혈당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 그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음식이죠. 야채 당연히 넣을 거고 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고추장도 들어가고 참기름은 조금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지 않죠. 한 숟갈 정도 미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좋은 음식인데, 이게 이제 천천히 올라가. 특히 야채를 많이 넣는 비빔밥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주 좋겠죠. 이렇게 혈당이 커브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칼국수, 요새같이 냉면, 저도 이제 아까 낮에 냉면 먹었는데,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이게 뭐 밀가루 아닙니까? 밀가루. 밀가루다 보니까 혈당이 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스파이크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3-4시간 전에 이미 정상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2시간째 올라갔다가 4시간대는 정상이 되겠죠. 샐러드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죠. 야채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약간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샐러드, 야채로 된 샐러드만 먹으면은 이제 4시간 넘어가면 배고프니까 좀 먹어주는 게 좀 좋겠죠. 그 이후는 피자, 이거는 뭐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 이런 건 그냥 뭐 확 올라가서 별로 안 좋고 쉽게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4-5시간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뭐 피자에 고기 얹혔다, 무슨 뭐 불고기 피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4시간 이상 가서 피크가 뭐 떨어지지 않겠죠. 고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초반에는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지만 후반부에 올라가고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임시적으로 상상하게 '이거 많이 먹으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혈당 측정기가 생겼어요. 요런 거요. 많이 아시죠? 이게 원래 이제 당뇨 환자한테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뭐 비만이 있거나 또는 체중 관리하거나 또는 무슨 뭐 젊은 여자분들은 이제 바디 포토 뭐 젊었을 때 자기 뭐 멋진 모습을 사진에 남기고 싶어서 좀 단백질 먹고 운동하시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도 지금 뭐 요새 열심히 그 바디 프로파일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붙이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당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요렇게 피부가 있을 때 요렇게 플라스틱을 붙여 가지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요 바늘은 이제 쇠 바늘이 아니고 플라스틱 바늘이어서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건데 단지 이제 요거는 좀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습 삼아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그 대사 질환이 있는 환자 중에서도 상당수 인제 자기가 당뇨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당뇨다. 그러면 당뇨 확률이 별로 확률이 많으니까 뭐 요런 걸 해 가지고 자기가 또 관리하는 분도 요새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브를 그려 가지고 나의 혈당이 어디쯤 있겠구나 이렇게 측정도 해서 이런 측정 비율을 이제 할 수 있죠.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그 칩은 보통 한 14일, 15일짜리가 있고요. 보통 2주짜리고 그리고 인제 이런 걸 적어도 열흘 이상 차야 인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인제 저도 인제 당뇨를 관리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뭐 제품별로 다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한번 다 달아 봤어요. 달아 봤는데 진짜 그 칼국수 먹으면 샥 올라가고 고기 먹으면 안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까 같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서 저도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인제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밀가루 먹을 때는 먹다가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혈당이 우리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한 70에서 180이 인제 70% 이상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제 당화혈소가 좋아요. 좋아서 우리가 '관리가 잘했다.' 우리 이제 환자한테 칭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당뇨병 학회 제가 맡고 있는 당뇨병 학회에서도 이런 연속 혈당 측정을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1형 당뇨는 보험 처리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형 처리는 가급적이면 상시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저도 당뇨병 환자 1형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는 이 연속 혈당 측정 CGMS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당연히 해 와라. 너 안 해 오면 안 된다." 근데 인제 제가 시켜 보면은 일단은 환자분들이 아주 조절을 잘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당화혈소가 7% 미만으로 아주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인제 예전에는 저도 이 비용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요새는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제가 권합니다. 특히 1형 어린애들 있잖아요. 소아당뇨 청소년애들 얘네들은 저는 "너는 해 와." 아주 명령하죠. 근데 아주 요새 잘해 와요 애들이 잘해 옵니다.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 있는 경우 할 수가 있고요. 임산부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인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형 당뇨병 성인 당뇨는 인제 우리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깐요. 그러니까 하나가 인제 15일 되는데 그게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인제 뭐 네이버나 인제 구글 무슨 다음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가 많은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거는 이런 기구는요. 우리 당뇨병 학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저희 대한당뇨병 학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를 QR 코드를 정해서 누구나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이 엄한데 하지 마시고 우리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대한당뇨병 학회는
또 국민들의 그 당뇨병 관리를 해서 또 우리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고, 또 하시다가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학회에 물어보시면 아주 그냥 전문가적인 그런 답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한 6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요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죠. 이게 덱스코, 뭐 가디언 4, 뭐 그다음에 프리스타일, 뭐 케어센스가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가격 차이, 뭐 그다음에 정확도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비슷하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하다. 그리고 바늘이 약간 저도 붙여봤는데 아픈 바늘이 있고 또 약하지 않은 바늘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 뭐 디자인도 또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써봤습니다. 네. 다 비슷한 것 같고 실제로 쿠팡이나 이렇게 아니 쿠팡 죄송합니다. 이게 특정 무슨 인터넷 그런 구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많아요. 많아 가지고 뭐 9+1 9개 사면 하나는 공짜 이런 것도 있고 정말 가격도 정말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거의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해서 요새는 그냥 뭘 하라고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근데 당뇨약은요. 지금까지 인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걸 해야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한 당뇨약을 인제 뭐가 있나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당뇨약은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뭐 장에 작동하는 약제, 지방에 작동하는 약제, 콩팥에 작동하는 약제, 그다음에 근육에 작동하는 약제, 그다음 뇌에 작동하는 약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췌장에 작동하는 약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중에 인제 거의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인제 미국에서 정리를 하면 미국에서는 인제 11가지 종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8가지 중에 한 8가지 정도가 사용이 가능해요. 3가지 정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중에 2가지는 곧 들어올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당뇨약제는 11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가지가 있고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약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알파 글루코사제 요런 약제가 있고요. 아카보스, 보글리보스라는 약이 있고 매그니타이드 요런 약이 있고 DPP-4 억제주 뭐 요런 게 있고 뭐 GLP 아놀 요런 게 있고 그다음 속효성 인슐린이 있고요. 뭐 요런 5가지가 대표적인데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위에 알파 글리코시다제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이 약제가 이제 아카보스 보글리보스라는 약이 있는데 요새는 이거 거의 안 써요. 그리고 효과도 약하고 3번 먹어 가지고 요새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매그니타이드 이것도 저도 한 10년 전까지 많이 썼는데 이거 약값도 비싸고 또 3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두 번째 꽝 그다음에 디프 이니비터 요거는 인제 시중에 10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당뇨 환자는 거의 90% 이상 드실 거예요. 뭐 자누비아라든가 뭐 가부스라든가 뭐 제미글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0가지 인제 제약회사의 제품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은 또 3개. 우리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인제 DPP-4 억제제가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런 계통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GLP-1 수용체 요거는 인제 여러분 아시는 뭐 위급이라든가 뭐 인제 이번 달 출시된 아니 8월 달 내일이죠, 내일. 8월 달 출시된 마흔자로도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GLP-1 수용체 요것도 인제 식후를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약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중에 초속효성 작동이 2시간 이내 되는 이런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그 외에 당뇨 환자들 많이 먹는 메트포민이나 SGLT 이니비터 요런 것도 스파이크를 줄이긴 하는데 인제 근본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최적화된 건 요 5가지가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특히 인제 위에 2개는 별로 안 쓰고 시중에서 많이 쓰는 건 이제 DPP-4 억제제 요거 그다음에 GLP-1 수용체 요건 주사죠. 그러니까 먹는 약은 어차피 인제 디프 이니비터 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그중에 인제 디프 억제 중에 우리나라 인제 10개 중에 우리나라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모 회사 제품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써 보면은 공복은 한 35 정도 떨고 식후는 48 떨고 혈당을. 그래서 당뇨 환자에 써 보면은 식후를 좀 더 떨구죠. 이런 약이. 그래서 좋죠. 좋고 그리고 인제 다른 약 뭐 제미글로라는 약 요게 인제 국내 약 중에 2번째 약인데 요 약도 보면은 요게 혈당을 인제 스물넷이 아까 같은 CGMS 인제 붙이는 거를 써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벼가 나오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요 노랑 녹 주황색이 좋은 건데 요 녹색은
다른 약인데 요 노란 거 폭이 여기 그 혈당 스파이크 폭이 좁죠. 원래는 이제 확 갔다가 하는데 얘는 좁죠. 그래서 요새 인제 이 DPO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제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줄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복 혈당은 아까 보면은 인제 얼마였죠? 아까 보면 공복은 한 35, 식후는 한 40, 50 정도는 안 돼. 요 정도까지. 근데 아까 그 혈당 스파이크 말씀드릴 때 우리가 30, 40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약제는 이제 고 정도밖에 못 떨구는 거예요. 더 이상 떨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약이 인제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네 되게. 그리고 네. 그리고 인제 아까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제미글로라는 약은 인제 요 정도 23 정도. MAEG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임상에서 인제 환자가 인제 혈당 그 스파이크가 좀 줄었구나 하는 걸 증명하려고 인제 그 혈당 요 붙이는 거를 가지고 얻는 데이터인데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서 어쨌든 이 DPP 억제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10 가지 제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식후 혈당을 좀 떨군다.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인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한 45 정도 떨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GLP-1 억제제 이것도 아까 말한 이제 마운자로 요새 나옵니다. 8월 달. 그다음에 위고비 이런 거 그다음에 싹센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인제 아주 작동이 여러 군데 작동하죠. 지방, 간, 심장 작동을 해서 떨궈서 이게 인제 그 뭐 위고비라든가 마운저로 같은 약이 인제 나오면 아마 시장이 바뀔 것 같지만 이게 인제 보험이 안 돼서 가격이 좀 호된 게 흠이에요. 근데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약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죠. 비용도 그렇고 보험도 안 돼서 하여간 좀 그러네요. 네네. 뭐 돈 있으면 쓰시고요. 자 그래서 당뇨약제에 대한 혈당 스파이크 조절 정도는 아까 보니까 요 정도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 이 정도. 많아 봐야 60.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제보다는 물론 약제가 도움이 돼. 아까 말한 DPP 억제제 그다음에 GLP-1 아날로그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식이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고 약제를 망가지고 스파이크를 조절한다. 이거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원위치로 가서 식이하고 운동에 우리가 힘쓰자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혈당 스파이크 관련돼서 인제 그 인터넷 자료를 쭉 뒤지다 보면은 몇 가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꺼져 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과 식초는요 일단 좋아요.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게 그 소화 효소를 억제하고 입맛도 좀 억제해 주고요. 혈당 상승을 좀 억제해 주는 요런 산이 있어서 일단 식초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레몬초 뭐 이런 거 좋은데 근데 이거를 뭐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뭐 어쨌든 한번 먹는 거는 저는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속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양이 중요하고 매 식사마다 먹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유지하는 거. 유지한다는 건 이제 평생이죠, 평생. 뭐 그 정도 돼야지 좋은 거지 뭐 한두 번 해 가지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식초가 좋다. 뭐 해. 좋아. 그런데 인제 뭐 한 달 하고 말 거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저는 너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10 년, 20년 이 정도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제 땅콩버터가 요새 또 예전에 많이 떴잖아요. 보면 작년 말에 이거 땅콩버터 떠 가지고 왜 땅콩버터가 많이 팔리나 봤더니 또 어느 분이 또 말씀하셨대요. "땅콩버터 속에서는 불포화 지방이 많고 혈당의 급격 상승을 막아준다." 맞아요. 맞는데 아까 제가 혈당 커브 보셨잖아. 지방은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스파이크는 줄이지만 총 칼로리가 많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칼로리가 높아. 그래서 섭취량이 많으면 꽝이야. 그러니깐 이 땅콩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아침에 빵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흰빵 하나가 100 칼로리거든요. 그 2 개를 우리가 구웠잖아. 거기다가 하나는 땅콩버터를 반 정도 다 바르시면 안 돼. 너무 많아. 반 정도 바르고 그러고 먹는 게 좋아. 예. 그래야지 뭐 3 개를 앞뒤로 뭐 다 바르고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칼로리가 많아 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 체중 감량 어쩔지 모르지만 지방 세포 많아지고 혈당도 올려 가지고 저는 엑스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땅콩버터가 좋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인제 양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스트빵 아침에 이제 빵 드시는 분 2개를 구워 가지고 이 굽 굽는 거 있잖아요. 그 구워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는 이제 그냥 먹고 또 하나는 인제 반 정도의 땅콩버터를 발라 가지고 이렇게 접어 가지고 먹으면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더 이상으로 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인제 이런 거는 인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속성하고 양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게 또 작년에 떴죠. 이것도 작년에 진짜 분리유청 단백 이게 왜냐면 이제 2000 언젠가 22년에 3년 전에 그 당뇨 학회지에 이게 분리유청 단백질 가지고 혈당이 좋아졌다는 논문이 그냥 무지무지 나왔어.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냥 여기저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스컴에 또 막 나오고요. 그래서 인제 요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우유에서 유청을 분리하고 그리 그리고 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유당, 지방,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단백질 함량이 거의 90% 이르는 순수 단백질입니다. 진짜 좋은 거죠, 단백질. 이런 걸 먹었는데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건 90%가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유 먹고 인제 설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도 인제 순수한 단백질을 가지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분리유청 단백질이 좋아. 그래서 좋은데 얘는 단백질이 대부분이야. 90% 이상이고 근데 인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가 이거 뭐 이거 좋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이거 좋다는 거 아닌데 세상에 도대체가 그냥 이게 죄다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뭐 10 개짜리 뭐 6 개월짜리 이거 뭐 정말 이게 그래서 많이 팔리나 봐요. 이제 그거 한번 뜨더니 인제 분리유청 단백질이 또 떴어요. 근데 사실 이게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 가격도 결코 싸지가 않아. 보면은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분리유청 단백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사서 먹는 거 물론 좋긴 한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콩이나 두부, 선짓국 아니 콩 그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청국장 이런 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단백질 자체가 또 이렇게 먹으면 또 칼로리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색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다고 해서 또 그때 이거 재작년인가요? 이거 분리유청 언론에 몇 번 나오고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그 저희 집도 가면은 우리 딸내미가 지금 냉장고에 이걸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근데 뭐 자기는 뭐 바디 프로파일 찍는다고 먹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어떤 뭐 비용도 고려하시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하시고 저는 이걸 오늘 가져온 거는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단백질이 좀 순수 단백질이니까 칼로리가 많으니까 이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콩이나 두부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얻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또 이게 하나 떴죠. 또 작년에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과일이 있다. 이래 가지고 또 인제 또 언론에 앞에 건 헬스조선이고 이건 헬스중앙에서 떠 가지고 이게 또 인제 죄다 그냥 이게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봤더니 인제 그린 키위가 뭐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린 키위는 당화 지수가 이제 이제 50 일밖에 안 돼요. GI 지수가 50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70 넘어가면 나쁘다고 그러고 50이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50 일밖에 안 돼 가서 얘는 좋죠. 근데 얘는 이제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이 키위는 사실은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칼로리가 많아지니까. 이거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이게 좀 뜬 거죠. 그래서 인제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과일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키위, 뭐 자두, 베리류, 자몽. 그런데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양이 중요해, 양이. 양이 많이 먹으면 꽝이야. 자두는 작은 거 2개 이상만 곤란하고 이 베리도 10 개, 15개 이상 먹으면 곤란하죠. 자몽도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이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물론 요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과일이긴 해.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이 중요하다, 양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키위, 자두 이거 평생 먹을 수 매 계절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곤란하잖아요. 요새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절 과일 요새 자두가 좀 가격도 좀 뭐 싸고 아니 뭐 가격이 그나마 좀 낮고 그리고 뭐 또 신선하고요. 또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니까 요새 과일을 먹는다면 요런 거를 좀 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은 스파이크를 올리느냐? 요런 건 안 좋죠. 바나나, 망고, 포도. 포도는 사실 껍질은 좋아요. 껍질은 거기에 무슨 뭐죠? 거기에 그 섬유질은 우리가 그 약간 갑자기 까먹었는데 껍질 자체는 좋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냥 스파이크를 팍 올리기 때문에 X죠. 바나나는 그래서 우리가 반 정도 먹으라고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50칼로리 되는데 이제 하나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바나나 까면은 하나 다 먹지 반만 먹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뇨 환자 같은 경우 식이요법 관리하는 경우 그다음에 혈당을 줄이는 경우에는 반 정도가 좋아요. 실제로 우리가 트레일 러닝 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할 때 가보면은 바나나 반만 먹습니다. 아주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건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트레일 러닝 이렇게 우리가 50km, 20km 달리는 데 가보면요. 바나나 주잖아요. 그것도 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요런 것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오늘 당뇨 스파이크를 줄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게 이제 약제가 있긴 하지만 아까 40에서 50 정도 떨구는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PP-4 억제제 그다음에 GLP-1 아날로그 같은 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먹는 약은 이제 디프 이니비터가 좋겠고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식이나 운동이 더 좋겠고 그리고 몇 가지 카더라 방송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걸 좀 한번 되새김질 하셔서 한번 이제 아닐 수 있다는 걸 좀 따져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적당량을 이제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결론 그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건강한 혈당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생활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정제 탄수화물 대신 복합, 흰빵, 흰쌀, 설탕보다는 현미, 귤이, 통곡물, 고구마는 물론 칼로리는 많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권장되고요. 이런 걸 권유를 시키고요. 식사는 뭐부터 먹는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러니까 아까 뭐 유청 뭐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순수 단백질인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채소를 먹고 단백질 먹고 이런 식으로 가라.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고를 때는 좀 건강한 단백질. 아까 무슨 뭐 좀 유청 뭐 이거 없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런 거 우리가 계란이나 닭가슴살 이런 게 좋죠. 두부 이런 걸 해야죠. 그리고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아보카도 이런 견과류는 이제 한 주먹 10개, 15개 정도가 또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취하라 그러고 운동은 좋다. 운동은 뭐 5분 뒤로라도 1분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0분, 15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가급적이면 줄여라. 이런 거 설탕, 탄산음료 먹지 말아라. 뭐 제로 콜라가 좋긴 하지만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또 단맛을 또 끌어당기기 때문에 또 먹으니까 그것도 뭐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 먹어야지 뭐 제로 콜라 10개 먹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뇨가 아닌 분들은 이게 당뇨 위험도 자가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위험도가 얼마나 되나 따져서 우리가 10점 넘어가면은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 그다음에 혈압약 먹고 있느냐, 허리둘레를 재보시고요.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 술 마시는 이런 걸 좀 보셔가지고 나의 당뇨병 위험도를 측정하시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허리둘레 유지하기, 규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 정기 검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당뇨가 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난 네 번에 걸쳐서 혈당 스파이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일단 그 혈당 스파이크 관련된 거를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뭐 건강 정보나 뭐 케이블 TV나 텔레비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 다 모아봤는데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차후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제 보겠습니다. 네. 키위는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키위 칼로리 많아가지고 한 개 이상 권하진 않습니다. 네, 리얼 아니 보겠습니다. 네, 플로우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식전 혈당이 100 근처. 이게 애매한데 100 넘었겠죠? 넘었겠죠?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00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죠. 전 단계. 예. 식후 1시간 전후로 220. 자, 식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에 따라서 스파이크가 다르다. 당뇨 진단은 식후 1시간을 하지 않고 식후 2시간을 합니다. 왜?
1시간 때는 음식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칼국수 같이 밀가루, 순수한 탄수화물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지방은 삼겹살 같은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1시간 내는 별로 안 올라가요. 우리가 삼겹살 뭐 3인분 먹었잖아요. 식후 1시간 되면 혈당 안 올라갑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걔는 오래 가는 거야. 저녁에 먹으면 아침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혈당은 식후 1시간보다 2시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2시간대도 우리가 식사는 우리가 표준 식사 했을 때, 표준 식사가 뭐야? 우리가 밥 한 공기나 3분의 2 공기 먹고 야채 먹고 고기 좀 먹고 뭐 이런 그리고 국물 먹고 이런 상태에서 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서 이 당뇨 진단할 때는 우리가 균형된 식단을 한다는 전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가지고는 이제 곤란하다. 우리가 모험적인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제일 제발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식후 1시간이 혈당이 높은 경우에 합병증이 많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에 당뇨 전 단계에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김대필님이 식후 조금 지나면 졸리게 되는 식곤증은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오는. 네, 그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5에서 10분부터 올라가거든요. 특히 칼국수 같은 거 먹으면은 잔치국수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쫙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경우는 노곤하죠. 저도 이제 그런 거 먹으면 한 10분, 15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되면 왜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있는 피가 20에서 30%가 장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상대적인 이제 저혈당 또는 상대적인 결핍 이런 게 생겨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카베지님이 질문하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뇨약을 먹은 지 5년 됐는데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단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도 커피 같은 거 예전에 커피 믹스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좀 처음엔 맛다가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게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습관도 중요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달지 않은 걸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화혈서는 6.0 정도 유지되는데 좋으네요. 그리고 메트포민 먹다가 속이 메스껍고 소화도 안 돼서 메트포민 부작용인지 약 받고 괜찮았습니다. 네, 맞아요. 메트포민은 약 작용 기전이 위에서 음식물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어떤 AMP 카이네즈라는 그런 효소를 작동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우리가 저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거 메트포민이 그러면 이제 다른 약을 바꾸죠. 다파진, 네, 다파진은 이제 그 SL2 이니비터, SL2 억제제에 우리가 소변으로 당을 뽑는 약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회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약인데 10ml를 하고 있고 그건 좋죠. 네, 그리고 이 약은 혈당 스파이크를 좀 꼭 줄이진 않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약제보다는 좀 스파이크를 좀 덜 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약은 또 나름대로 혈당 스파이크를 약간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다파진 정도 하나 먹고 당화혈서가 6.0이다. 굉장히 아주 좋으신데요. 저는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아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기름진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 유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죠. 이건 너무나 맞는 말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예전에 참 환자분 2분 여러 분 모시고 한 분은 5분 안에 밥을 먹으라고 막 꼬시고 한 분은 20분 동안 먹으라고 시켜봤는데 확실히 천천히 먹는 사람이 훨씬 혈당 스파이크가 적고 혈당도 조절이 잘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5분 만에 먹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20분 먹는 식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천천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유은지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소류,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네, 그렇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은성님, 현재 메트포민만 복용 중인데 식후 혈당이 여전히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조절에 더 적합한.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DPP4 억제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10개에서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시면
식후 혈당을 아까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한 40에서 50 정도 좀 더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식후 혈당 높은데 어떡할까 그러면 아마 DPP 억제제 약제 10개 중에 하나를 뭐 권유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 환자들을 식후 1 시간 혈당 스파이크가 낮게 나오나요? 제 환자요? 저도 뭐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쉽지 않네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제가 해야 될 최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 약주에 대한 그런 뭐 지식도 많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GPT, AI 인공지능이 있어 가지고 요새는 인공지능 무슨 뭐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딱 치시면 다 답변을 해 줘요. 여기다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인제 약간의 감을 잡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무가당 두유 99.9를 식전 30 분에 먹고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효과가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순수 단백질은 당연히 음 스파이크를 좀 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30분 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구와 검 가수분의 식전 구아 구아나바 근데 구아나바는 인제 그 식후 혈당을 좀 떨굽니다. 그래서 구아나바는 인제 제품도 나온 것도 있는데 뭐 저는 이런 걸 사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식생활 관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구아나바 그 약으로 된 것도 있고 가루약도 파는데 한 10년 전에는 이게 구아나바 그 가루약이 좀 대박이 나 가지고 팔리더니 요새는 별로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음식에서 좀 탄수화물 뭐 보다는 인제 섬유질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걸 좀 먹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당뇨병 환자 바나나 한 개도 먹지 말라고 하나요? 네. 원래 반이 50 칼로리거든요. 우리가 그 당뇨 환자의 그 과일은 한 개 정도 되고요. 물론 인제 뚱뚱한 사람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과일을 두 단위 먹기도 하는데 인제 그런 경우는 이제 나눠서 먹어야죠. 한 번 아침에 먹었으면 저녁에 먹어야죠. 한 번에 두 개를 먹으면 안 되니까 바나나 아침에 반 저녁에 반 이렇게 먹는 게 좋죠. 근데 네 바나나 하나 까 놓고 반 먹기 참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바나나는 사실 이렇게 아주 권하지는 않아요, 칼로리가 많아서.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리얼 42421 이런 분이 질문하신 거. 저는 43세로 난생 처음 당화혈수 6.6 찍었는데요. 음료수만 끊었는데 다시 5.7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6.6 찍으면 다시 정상수로 돌아와도 당뇨 환자인지요? 자 이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당뇨는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관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도 한 2021년 22 FDA, WHO에서도 당뇨 완치보다는 이제 당뇨 관해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면 이건 당력을 안 써도 당화혈소가 6.5 미만을 조절하는 거를 당뇨 관해라고 하고요. 그런 환자는 당대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이제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면은 당뇨 관해 상태로 평생 가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뇨 관련된 합병증이 좀 적게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인제 유지하는 거 지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6.6 찍었다. 이건 적어도 이 사람이 당대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식이 관리해 주고 운동해 주고 이러시면은 6.5 미만을 유지한다면 이제 당뇨 완치라기보다는 당뇨 뭐라고 관해. 예 관해라는 말을 요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는 관해가 있다. 뭐 최근에 무슨 뭐 위급이나 뭐 몇 가지 마운저로 이렇게 막 뭐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그 약도 당뇨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당뇨가 뭐라고 관해가 있다. 저희 당뇨 보는 의사들은 이제 완치라는 얘기 잘 안 써요. 네. 네 초코 딸기기 님이 질문 보겠습니다. 글루코바인은 식사 중 혈중 향수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 네 이거는 인제 식후 혈당만 높으신 분들 계세요. 식후인들. 옛날에 인제 글루코바인은 썼는데 이게 한 30 정도 50 정도 떨구기는 하는데 인제 글루코바인가 요새 인제 3번 먹어야 되거든요. 불편해. 그리고 가격도 있어. 그래서 요새는 뭐 3번 먹으면 먹을 수 있지. 근데 요새는 이제 3번 먹으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싫어하세요. 인제 그래서 인제 뭐
먹으면 좋죠. 네. 약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글루코바이는 요새 인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출 제약회사에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뭐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에서도 아마 바이엘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뭐 이 약을 이제 뺄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권하지 않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님이 질문 보겠습니다. 인슐린 맞는데도 식후 2시간이 혈당 200 이상입니다. 네. 용량이나 타이밍. 네. 인슐린은 2가지가 있잖아요. 기저 인슐린하고 식전 인슐린이 있습니다. 자, 기저 인슐린만 가지고 맞는 사람은 식후가 조절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식후 조절할 수 있는 초속효성이나 속효성 인슐린을 식사 전에 맞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게 어렵다면은 먹는 약 중에 아까 말한 DPP-4 억제제 이런 걸 좀 써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용량? 예, 아까 주사의 타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사가 기저 인슐린이냐 식전 인슐린이냐 이걸 보시고, 요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사의 이름만 알면 좀 저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식사 전에 맞는 거라면 당연히 식사 5 분, 10분 전에 맞아야 되겠죠. 그 타이밍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영돈 님이고 무화과. 네, 무화과. 네, 일단 그거 칼로리가 좀 적다고 돼 있습니다. 네, 적고 섬유질도 많아서 좋은데 2개요? 글쎄 제가 좀 글쎄 무화과 2개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양을 잘 모르겠는데 좀 죄송하지만 인터넷에 무화과 1개 칼로리 한번 검색 한번 해 보시면은 아마 뜰 거예요. 떴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2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확히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무화과 한번 검색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보르미 님 질문 보겠습니다. 공복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소가 4.1에서 5.4. 네. 둘 다 정상입니다. 당화혈소 5.7 미만은 정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상에서 올라가는 정도고요. 당분을 줄여서 먹으면 당화혈소가 다 내려갈 당연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조절하는 거니까요. 네. 보르미 님. 바나나 잎 추출물이 식후혈당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어 기본에 충실하시면 뭐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먹겠다면 사서 드시는데 저는 돈도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쓴 돈이 얼마나 효용하냐. 네, 그걸 좀 따져 보셔 가지고 하시고, 내가 뭐 바나나 잎 추출물을 뭐 공짜로 얻는다 뭐 이러면 먹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뭐 이걸 식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산다? 그거는 좀 이제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 말보다는 기존에 나가 있는 치료법을 잘하는 것들이 더 경제적이고 또 효과가 확실하다고 봐요. 네. 네, 40 대인데 당화혈소가 6.5 약 먹어야 해요? 우리가 당뇨의 기준은 당화혈소 6.5입니다. 6.5. 그리고 당뇨 진단 기준은 2번 다 6.5 넘어가면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6.5 이상이 2번 넘어가면 약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써본다면 이제 메트포민 500ml 정도 하나 정도나 2알인데, 글쎄 저는 6.5라면 약보다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좀 강하게 2-3개월 해 보시고, 그리고 당화혈소를 재보셔 가지고 뭐 떨어지면 그걸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먹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보다는 항상 식이, 운동을 좀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먹은 북극 님이 질문하셨는데 혈당 스파이크 심하면 자율신경 문제도 생기고 두근거리고 피로감도 심해진다고.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폭이 크면은 세포도 좀 망가진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뇌 기능도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도 오겠죠. 그리고 그런 증상을 겪는다면 먹는 약을 바꿔야 할까요? 무슨 약일까요? 글쎄요. 이건 제가 약의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뭐 요런 거는 제가 지금 상황을 저는 사정을 몰라 가지고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은데, 뭐 당뇨약 중에서 글쎄요. 하여간 약간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뇨인데 루테인 약 먹어도 되나요? 예, 루테인은 눈 영양제입니다. 저랑 친하는 안과 후배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루테인 먹냐? 그거 왜 먹니?"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인제 오히려 뭐 루테인은 눈 영양제이긴 한데, 왜냐면
그 뒤에 눈 신경, 그 시신경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먹는 것보다는 뭐 그냥 일반 식사를 잘 하시고 비타민 잘 먹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네, 먹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있으시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혈당에는 영향 없는 걸로 됐으니까요. 네. 네, 박영철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메트포민 플러스 디피포 억제제 함께 복용 중입니다. 네, 아주 이상적인 약제 조합이죠. 식후 혈당 여전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메트포민 용량을 좀 증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다른 약도 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탄수화물 흡수 늦추는 약 추가해도 될까요? 네,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높은지 좀 궁금하네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식후 혈당이 한 220까지 봐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식후 혈당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약간 궁금합니다. 만약에 300이 넘는다. 그럼 저 같으면은 이제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이제 식후 뭐 운동을 하신다든가 식사량을 좀 줄인다든가 그리고 음식의 섭취를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단백질, 지방 이런 순으로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복 혈당은 항상 정상인데 건강 검진에서만 당화혈소가 높게 5.7 이상이겠죠? 네, 이런 경우는 식후가 좀 높겠죠. 아무래도 공복 정상이 식후가 높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후가 몇이냐, 200을 넘느냐, 당화혈소가 6.5 넘느냐, 요걸 보시고 당뇨인지 전 단계인지 판단하시고 당뇨라면 당뇨 준해서 하시는 거고 당뇨 전 단계라면 당뇨 전 단계 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승 검진 질문 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체형이라도 연관이 큰지요? 네, 이거는 당연히 비만한 경우에 좀 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젊고 많은 사람도 관계없이 혈당 많이 오르나요? 글쎄 이거는 사실 그 당뇨에서 요새 마른 당뇨도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형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비만한 환자가 날씬한 사람보다는 훨씬 이제 그 고지방 좀 동맥경화도 많고 혈관도 나쁘고 뭐 고혈압도 많고 하긴 한데 뭐 젊은 마른 당뇨도 꽤 있는 걸로 돼 있기 30%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글쎄요.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천재 성대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식사 제외한 요인은 뭐가 있나요? 네, 운동입니다. 운동 중요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6시간 미만은 안 좋고 8시간 이내는 안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시간, 8시간 요 정도가 7시간 전후가 제일 좋다고 돼 있고요.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일 낮고 혈당도 제일 좋다고 돼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가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중요하고 뭐 멜라토닌 성분이 또 혈당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수면을 짧으면 멜라토닌이 적어가지고 또 혈당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은 6시간보다는 많고 9시간보다 적은 정도,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거기에는 아까 말한 멜라토닌,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그다음에 코티솔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할 것 같아요. 네, 빙그레님 보겠습니다. 당뇨 혈압 17년 남자입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그 3cm요? 이거 말이 안 되죠? 3cm면 안 되는데요? 3mm시겠죠? 3mm. 우리가 보통 1mm 이상이면 나쁘다고 보고요. 아마 3mm일 것 같은데 3cm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경동맥이 1cm가 안 되는데 플라가 3cm. 이게 폭인가요? 이 폭도 중요한데 우리가 혈관을 차지하는 그 면적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플라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혈액순환제를 쓰는데 특히 이제 고지혈증 약을 좀 쓰죠. 고지혈증 약을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타틴 계통의 약을 좀 쓰죠. 쓰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술 먹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제를 좀 쓰게 도움이 되겠죠. 네. 요거는 글쎄 플라그 3cm 이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그가 있으면 아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뭐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을 쓰실 거예요. 쓰시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혈액순환제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진짜 오늘도 무지무지 많으시네요. 오늘 목요일 날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여러분의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30분 강의하고 뭐 Q&A 몇 개 했는데 좀 부족한 답변 몇 개 있었는데 좀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그 질문 몇 가지 안 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 가지고 기회가 될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3mm, 네, 3mm, 네, 네, 그렇죠, 3mm죠. 네, 네, 오늘 일단 질문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이런 때 특히 탈수되기 쉽고 그러니까 물 좀 많이 좀 수분 공급하시고요. 하루에 최소한 페트병 한 1리터 이상 더 추가로 드셔서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